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박완주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박완주가 이번에 징역 1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는데요. 확정 판결이죠. 예,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삼선 의원이거든요.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인데 그때 좀 잘 나갔죠, 이 인간이 말이죠. 그러다가 보좌관을 이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거죠. 2021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9일이라는데요. 이맘때죠. 그때 이자가 4년 전이네요. 바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을 갖다가 노래 주점하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말이죠,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이 박완주를 갖다가 9년 동안 성실하게 보좌해온 그런 보좌관이었습니다. 이자가 삼선 의원이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죠, 이렇게 강제 추행을 하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까지 하고 직권남용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자가 사실 만만히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청 들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삼선 의원이나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석 보좌관인 A씨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강제추행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12월에 강제추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4월에 이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근데 민주당한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경찰로 가져가지 않고 당 안에서 또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이제 직권면직,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고 또 그 다음 5월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합의가 양자 간에 좀 안 되니까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또 합의를 시도를 해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일단 잘라버리는 거, 이건 직권면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남용이 되는 거죠.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까? 지 맘대로 잘라버리니까 이제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밀하게 이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합의를. 그런데 그걸 지역구 관계자들한테 까발려가지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다 알게 돼,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명예를 훼손하고 하여튼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와 똑같습니까? 장경태하고 비슷하죠. 장경태가 강제추행을 해놓고 나서는 지금 계속해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1차 고소에 이어서 또 2차 고소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이 박완주라는 인간이 한때 잘 나가다가 삼선 의원이니까 그러다가 이 강제추행으로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건데, 이번에 징역 1년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1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호석으로 풀려 나온 상태였는데요. 나머지 이제 또 더 살아야죠. 그때 이제 법정 구속됐을 때 살았던 거기 플러스 나머지 기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박완주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완주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 일부 신숙기 대법관이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박완주에게 원심과 같이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자, 강제추행 치상으로 이제 기소가 됐던 거는 이렇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또 우울증까지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이제 강제추행 치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강제추행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완주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고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앞으로 5년간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이거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렇게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년 8월에는 또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2심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한번 보죠. 전직 삼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그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장경태는 더해요.
장경태는 이거보다 더해. 그냥 무고죄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또 뭘로 몰아가려고 하고 마치 이제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박안주도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 장경태 이것도 이제 나락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자기가 이제 안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저놈이 잘랐다 하더라도 그걸 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정한 거는 명예훼손죄하고 그리고 강제추행을 인정한 거니까요. 자,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박완주가 얘기한 거를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완주는 뭐라고 말했냐면 원심이 잘못됐다. 원심 유죄 판단에는 심리 미진 내지는 뭐 채증법칙 위반 뭐 이런 거 그런 뭐 자유심증의 한계를 위반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상고할 때는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그다음에 자유심증의 한계 위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7월에 보석보증금을 내고서 지금 풀려난 상태인데 이제는 다시 나머지 형을 이제 복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복역이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22년 5월입니다. 2022년 5월 그때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죠. 자,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고 이자가 제명은 됐지만 이제 무속으로 국회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24년 선거에서는 못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박완주인데요. 삼선 의원 박완주가 이제 나락간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박완주라는 자가 삼선이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고, 만약에 그런 일만 없었다면 또 이제 아마 국회의원이 됐을 겁니다. 이자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수석보좌관 9년이나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수석보좌관을 갖다가 강제추행한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보좌관이 말이죠.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12월에 당했는데 그걸 4월 달에 한참 있다가 이제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고 또 이제 하니까 무고죄로 또 이거 무고라 이렇게 또 몰아붙이고 말이죠. 이거 무고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합의를 갖다가 뭐 진행하다가 이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랬는지 지역구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합의를 하겠다면서 거기다 또 알리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사건과 장경태 사건이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장경태가 지금 이준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그 피해 여성을 갖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말이죠. 왼손이 이렇게 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죠. 본 사람들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또 이제 한 1년 정도 사실은 뭐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외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못하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고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또 무고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2차 가해를 또 하고 그러니까 1차 고소에 이어서 2차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가 근데 민주당이 이게 성추행당이라고 아주 이름이 붙었는데 뭐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오건도부터 시작해서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박완주부터 뭐 또 지금 이 뭐 전부 다 이것들이 아주 그 이상한 그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근본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아주 자기가 이제 영감이 된 거 아닙니까? 영감이 되니까 마치 보좌관들은 나의 수청을 들어라. 마치 변사또가 추장이한테 수청 들어라고 하듯이 그런 아주 나쁜 행태를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박완주 날아갔습니다. 이제 장경태도 날아가는 것이 또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이 성추행당 이거 완전히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표입니다.